그럼 이제 1번 문항에 대해서 학업 역량을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지 봤잖아요. 그럼 이제 문항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바로 1번 문항을 잘게 쪼개서 나누어서 분해해보는 세부 분석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점점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약간 다가오는 게 느껴지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겁낼 거 없어요. 문항 세부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문장을 바꿔봤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란대요. 그러면 기술해 주시기 바라니까 우리도 기술을 해봐야겠죠. 제가 한 7가지로 이 1번 문항에 대한 문항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 세 번째는 학습 경험. 네 번째는 배우고 느낀 점. 다섯 번째는 자기주도적 학습. 여섯 번째는 전공 적합성. 마지막 7번째는 성적입니다. 약간 키워드를 추출해 놓은 것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새로 추가한 것도 있어서 7개가 됐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러한 문항에는 이걸 꼭꼭 넣어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아까의 학업 역량은 제가 이 중에 선택해서 넣어도 무방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세부적인 문항에 대한 파트이기 때문에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꼭꼭 드러나야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에 맞춰서 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항에 대한 문항 분석 1번이 뭐였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죠? 선생님,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저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서술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는 학생들은 써도 됩니다. 일단 써도 돼요. 하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과학자를 꿈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의 관심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고 관련된 활동을 했어.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럼 아주 좋은 그런 게 돼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 관심이 있었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말고 한 15살 넘어서는 그런 활동이 없어요. 그러면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얘는 뭐지? 초등학교 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학교 때 또 공부를 하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의 관심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관련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적으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끊겼다 싶으면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경험이 뒷받침해줘야만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 적을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뭐 대회나 이런 입상 경험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한 그 기간 한 3, 4년 정도 되잖아요. 이런 기간대의 경험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릴 때의 경험은 신빙성도 없고 좀 신뢰가 가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 그런 경험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경험은 최대한 짧게 써주세요. 짧게.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런 한 번 정도 말하고 지나가는 편으로 해주시고 비교적 최근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꼭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아시겠죠? 두 번째 문항 분석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입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써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약간 저는 검정고시를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했습니다. 저는 뭐 수능에 몇 과목을 공부했고요. 저는 검정고시 몇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써와도 돼요. 물론 됩니다. 여러분들이 써오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누구나, 검정고시는 누구나 이렇게 다 같이 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만이 쓸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진정한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몇 시간 공부한 거를 너무너무 넣고 싶어.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서 실천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런 과정을 되게 구체적으로 이걸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지만 본인의 자기소개서의 매력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점을 꼭꼭 마음에 염두를 해두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의 공부 경험들을 쓰는 게 맞는데 그거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조금씩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하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학습 경험이에요. 학습 경험. 학습 경험이라고 하면 오로지 교과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교과만 되는 게 아니라 교과 과목을 포함해서 관심 있는 그런 교과목에 대한 학습 경험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성 너무 중요합니다. 구체적일수록 생생해질수록 매력적이게 됩니다.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경제학과에 지원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경제학과에 지원을 하는데 내가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 공부의 기반은 공식 암기다 라는 어떤 그런 명언 같은 거를 혼자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약간 진리다 이게 생각이 들어서 공식 암기는 좀 지루한 과정이라고 느껴서 학습은 그래도 지루한 과정을 이겨내는 거고 암기 기반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느끼고 깨달은 점을 서술하라는 겁니다. 본인만의 느낀 점.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는 거는 내가 그 당시에 뭘 느꼈는지, 내가 느낀 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뭘 배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렇게 경제학과에 지원해서 수학 공부했을 때 그냥 공부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라고 되게 자신의 배운 점을 강조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서술은 다른 지원자와의 차별화되는 지점이 되고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을 1000번, 10,000번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자기소개서는 본인만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걔 공식 암기해서 뭐 이런 거 알아낸 사람? 이렇게 딱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입학사정관들한테. 이걸 계속 다른 사람 자기소개서를 볼 때도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계속 생각나도록 그게 기억에 남네, 아른아른 거리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자소서를 딱 강조해서 써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번째 문항 분석은 바로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배우고 느낀 점은 1번, 2번, 3번 문항에 완전 많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전체를 관통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은 보통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이 친구가 뭐를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써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 증명이 좀 불가능해요. 이거를 오로지 자기소개서에 다 녹여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부 경험을 돌아보고 검정고시나 수능 교과목 이외에도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그런 공부 경험을 생각해보고 여기다 써주면 좋겠어요. 단순히 검정고시나 수능만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대회나 이런 수상 실적 같은 거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균 몇 점만 받고 얼마나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물론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자소서가 되기 위해서는 수능 교과목이나 검정고시 교과목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탐구한 경험 같은 것도 써줘야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쓴다라는 거 꼭꼭 머릿속에 넣고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다섯 번째는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이에요.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말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대학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원합니다. 대학이 숙제는 여기까지고요, 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아니라 교수님들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분은. 그래서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학생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키지 않을 거거든.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를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해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뽑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3년간 수행했습니다 라고 썼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쓰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런 거 썼으면 이거는 별로 뽑고 싶지 않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수행했는지 모르거든.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서 흥미가 생긴 과목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본 경험, 계기가 있고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꼭 여기다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강좌 개설을 센터에 부탁해본 경험. 예를 들어서 나는 영상 제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영상 제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배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K무크 그런 데 가도 좀 어려운 강의만 나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꿈드림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선생님 저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혹시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배워서 같이 스터디를 조직해서 친구랑 공부를 해본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써주면 주체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꼭 주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다면 1번에서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바로 전공 적합성이에요.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은 모든 1, 2, 3번에서 다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과 겹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조금 달라요. 1번은 학업적 능력에서의 전공 적합성이고 2번은 그 학문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전공 적합성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고 1, 2, 3번에서 모두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게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지원하려는 학과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런 관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었다. 공부하게 되었고 이걸 충실하게 공부해서 이런 성과를 내었다. 이러한 정도의 흐름이라면 정말 최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맨날 상담할 때마다 빅픽처를 그려라고 강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서 뭘 만들면 좋다? 딱 내 진로로 연결된다라는 것까지 강조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드러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 학과에 대한 관심도, 나의 자기주도적 성향, 자기주도적 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슬슬 감이 잡히죠? 마지막으로 성적인데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성적이 조금 추이를 볼 수 있잖아요. 1학년 때 좀 잘했는데 2학년 때 좀 떨어졌다던가 이런 것들을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딱 성적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불리한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나는 성적이 조금 안 좋으니까 자기소개서라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대1 상담 때 뭐라고 물어봤죠? 성적이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쓸만한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뭐 활동을 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나빠서 커버하려고 넣는 그런 전형이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다양한 관심사가 있었고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이거를 피력하기 위한 전형이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평가에서 성적은 기본 요소예요, 여러분. 기본 요소입니다. 성적을 당연히 보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에 신경을 못 썼네요.
이렇게는 변명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만약에 내가 성적이 좀 안 좋다고 하면 감안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 대학 선택에 있어서나 학과 선택에 있어서 이런 걸 꼭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에 소홀한 거는 학생의 기본 역량이 아니다 라고 대학에서는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건 약간 문항 분석도 되지만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